자, 이제 214쪽에 토지 상환 채권. 자, 이건 무슨 방식에서만 나와요? 수용에서만 나와. 다 맞춰놓고 수용, 환지 구분 안 해놓고 또 틀리면 안 돼. 환지에서 나올 일이 없어. 무조건 수용. 자, 수용에서도 보상 방법에 뭐로 나와 있다? 특례. 보상 방법의 예외적 규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이제 세 단계를 구분해야 돼. 자, 누가 발행하느냐? 시행자야.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승인 받아서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세 단계예요. 항상 발행자는 누구다?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가 발행 계획을 작성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자, 누구한테? 지정권자 승인 받고, 승인 받아서 무슨 식으로? 기명식 발행한다. 자, 기명식이라는 말은 뭐? 그 채권에다 이름이 적혀 있어. 받을 사람 이름이. 그러면 기명식의 반대가 무기명 이렇게 나오지. 무기명. 왜 요 세 단계를 구분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가면 채권을 또 배워. 이 법에는 채권이 두 번 나와. 도시개발 채권이 또 나와. 도시개발 채권. 그 도시개발 채권도 방식이 똑같아. 누가 무슨 절차 거쳐서 무슨 식 이렇게 나와. 모든 채권이란 개념은 방식이 같아. 누가 무슨 절차 거쳐서 무슨 식으로 발행하느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이거는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받아 무슨 식이다? 기명식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시행자가 발행은 하는데 문제는 이건 누가 원해서 발행해?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발행하는 거지. 시행자가 필요해서 발행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현금으로 받을지 현물로 받을지 누가? 소유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말했잖아. 소유자가 원해. 그러면 소유자가 원하는 건 아까 이해가 됐죠? 공시지가보다 뭐를? 나중에 지가가 올라간 걸로 받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시행자는 우리 소유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왜 발행해 줄 거냐? 자기도 뭔가는 좋은 점이 있겠지. 요걸 또 이해하셔야 돼. 왜?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 초기 비용이. 만약에 사전에 현금 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돈 한꺼번에 준비했다가 보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뭐가 초기 비용이 적게 들으니까 좋다 그 말이고, 요거는 지가가 올라간 걸로 받으니까 좋다 그 말이겠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 들어가. 그럼 보상 금액이 나오겠지. 보상 금액이 한 200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뭐 1, 2억 같으면 아무 문제도 안 돼. 얼마? 200조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요거 200조라는 돈이 지돈이야 은행에서 빌려와?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오거든. 그럼 빌려오면 요 200조 오면 한 달에 이자만 어떻게 돼? 몇십억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저런 사람이 많아.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200조 중에서 100조로 줄었다. 예를 들어봐. 그럼 100조에 대한 이자만도 어떻게? 당장한 이익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행자도 아주 좋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가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발행하는 거지. 여러분만 위해서 발행해 주는 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할 때 반드시 반대로 시행자는 뭐다? 초기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발행을 해. 그런데 그 매수 대금에 시험장 가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전부 일부 지급 수단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맞을까 틀릴까? 요거 전대 안 돼. 전부는 일부만 돼. 일부만. 혹시 전부라는 말은 언제 쓴다고 그러지? 아니. 전부 일부 이런 말. 전부 일부는 언제 쓴다고 그러지? 혹시 이 말 기억나? 요때만 전부 일부라는 말 들어간다. 기억나? 요럴 때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부냐 일부냐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디서만 나와? 인접한 경우 이때만 나와. 인접했다 이 말. 그럴 때만 전부 일부지 다른 데는 전부 일부만을 쓰질 않아.
꼭 구분하셔야 돼.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왜 전부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만약 우리 개인으로 봐봐. 개인은 보상금이 한 1억 된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1억을 전부 채권을 발행해도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비업무용 토지 같은 기업은 보상금이 한 100억 될 수도 있어. 이걸 만약에 채권 발행해 놓으면 나중에 받고 나서 채권을 땅을 갑으로 한 사람 어떻게 돼? 1,000억 이렇게 넘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전부 채권 주면 나중에 너무 또 큰 이득이 돼. 또 투기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전부는 안 되고 뭐만 일부 그러면 자 100억 받을 사람한테 너는 한 10억만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만 뭐 채권 이렇게 주는 거지. 다 채권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거 나올 때 이해하셔야 돼. 투기를 어차피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수용을 해도 돈을 받을 사람 전부를 다 채권 주면 많은 사람, 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벌게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만 일부만 그래. 그래서 규제를 하려고 또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면 너 발행하는 너도 발행할 때 규모를 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 발행 규모는 그 분양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하라. 그럼 결론은 얼마? 50%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부는 안 된다는 얘기지. 누구는 전부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수 없으니까 신청 들어오면 전부 얼마? 50% 안에서 주겠다. 이런 개념이 돼. 그래야 나중에 요 시행자도 부도가 안 나. 처음부터 초기 비용 줄이겠다고 몽땅 다 채권 발행했어. 그럼 나중에 공사 끝나면 비용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너도 반만, 우리도 일부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도 발행할 때 채권 전부 안 주고 뭐만 일부만. 그다음에 시행자 너도 얼마? 반만 채권 발행하라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이율 문제가 나와. 요 이율을 누가 정하냐면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발행하는 사람이 이율을 정하겠다 그 말은 이자 많이 줘 적게 줘? 적게 주겠다 그 말이겠네. 그럼 왜 그럴까? 요거는 이자가 아니라 뭐가? 땅이나 건물 받는 목적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자는 적게 줘도 상관없다 그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우리 소유자가 원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방법이 있었을 건데 어디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무슨 채권? 혹시 시설채권 기억나? 요거는 이자를 받기 위한 거다 이렇게 배웠지? 기억나지? 똑같이 소유자가 똑같이 원하는 게 지금 같아. 간때 도시개발 채권은 이자가 목적이 아니라 뭐다? 토지나 건물로 받을 목적이고 요거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돈을 주게 되면 공시지가로 주니까 너무 나는 뭘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원한다. 개념이 다르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하는 개념이 두 번이 나와도 달라 개념은. 이쪽은 뭐를 원하고? 이자를 원하는 거고 이건 뭐를 원해? 토지나 건물을 원하는 거야.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율 문제가 여기는 많이 줘 적게 줘? 적게. 그때는 어떻게 되었어? 평균 이상으로 줘라 그랬잖아. 많이 줘라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는 많이 줄 수 않고 반대로 적게 줘도 된다 이런 말이 돼.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을 좀 연결을 좀 시켜놔야 돼. 이제부터는 하나 배워서 끝나는 소유자가 원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두 번 있지 기억해야 돼. 두 번 있지. 그럼 무슨 법? 국토계획법 뭐 시설채권 거기 뭐 이자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는 거. 그래서 평균 이상 기억나? 근데 여기는 이자가 아니라 뭘로? 땅이나 건물로 받아. 그러니까 이율을 적게 주기 위해서 누가? 시행자가.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요놈으로 많이 써놔. 지정권자로. 그럼 왠지 맞을 것처럼 느껴져. 발행을 하는데 지가 이자 정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지정권자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여기 이자 준다 안 준다? 적게 그러면 돼. 적게 주려니까 누가? 발행자 이렇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들은 요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이 필요해.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또 시험장 가면 또 여기다 뭐라고 써놓느냐. 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받아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조합이 채권 발행할 때 지급 보증 받는다. 그럼 또 틀렸지? 조합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게 요 부분하고 아까 수용할 때 수용의 주체에서 민간이 뭐 필요하다, 동요권 필요하다 그 부분 있지? 그게 거의 안 빠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 부분하고 아까 수용의 주체 중에 민간은 수용하려면 뭐 필요하다, 동요권 필요하다 그랬지? 그거 두 개는 항상 민간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자체 이런 거 써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또 민간이라도 조합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것만 주의하고 풀면 돼. 그래서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여기 답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김영식 증권 그러면 대항력 그러면 돼. 대항력.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대항력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을 이전한다. 자, 권리 이전이야. 그러면 이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언제 쓰는 거야 이게? 권리를 통째로 넘겨줄 때 이전이지. 잠깐 일부가 하는 거 뭐라 그래? 설정한다 이런 말 써요. 설정. 요거는 이전이야. 그러니까 통째로 다 넘어가는 거지. 그럼 넘어가려면 요 취득자는 그 성명 주소를 어디 기재하느냐. 채권 원부 또 채권 두 군데 모두 뭐 해야 돼?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래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 자, 예를 들어봐. A 앞으로 발행이 됐어. 근데 그 당시는 A가 돈에 여유가 좀 있었어. 그래서 채권을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요 채권을 파는 거지. 누구한테? B한테. 요게 이전이야. 그럼 이전하면 여기다 돈 준다는 이야기지. 그럼 돈 주니까 권리 넘겨줘야 되겠지. 그런데 요 B는 돈을 다 주고도 원부하고 채권을 안 받고 그대로 놔뒀으면 공사 끝나고 누구 앞으로 가? 그렇지. 김영식이니까 A 앞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B는 지금부터 어디에다? 원부에다 A로 돼 있는 거 내 이름 B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 어디에도? 채권에도 내 이름 바꿔놔야 되겠지. 그래야 무슨 력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채권이 이전됐을 때는 반드시 요 취득한 사람은 성명 주소를 어디에다? 채권 원부 채권에 모두 기재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요 김영식 증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모두 똑같이 규정이 나와야 돼. 요것과 비슷한 게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 가면 배우냐면 주택, 상환, 사채 이거 배우겠지? 똑같이 뭐야? 상환하는 거지. 여기는 뭐고? 토지고 여기는 뭐? 주택법이니까 주택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요 두 개가 똑같이 무슨 식이야? 김영식이야. 김영식. 그렇다면 시험장에 가면 똑같이 나오겠지. 취득자 성명 어디에 원부 채권 모두 기재해야 대항력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자 토지 상환, 주택 상환. 그런데 뒤가 뭐지 이거? 요거 사채지. 요 사채가 들어갔다 그 말은 행정청은 발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행정청이 들어가면 채권. 하여튼 행정청 포함해서 들어가면 채권이라고 그래. 근데 행정청이 안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그래? 사채라고 그래. 여러분이 사채업자 그러면 행정청이 사채업자는 아니잖아.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청도 있고 일반인도 있다. 그럴 때는 채권이야. 근데 행정청이 없어. 그럴 때는 뭐 사채 그래. 그 차이를 말해. 그것만 구분하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하나가 있어. 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야. 그러면 질권이라는 것은 이전이야, 설정이야? 설정이지, 설정. 그러면 질권자는 성명 주소를 채권 원부에만 기재해도 무슨 력? 대항력.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채권에는 내 거가 아닌데 적을 필요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질권일 때는 어디에만? 원부에만 기재해도 무슨 력? 대항력 있다 이렇게 말해. 이전할 때는 어디에? 원부 채권 다 적고
질권이 설정될 때는 어디에만? 원부에만. 요것만 구분하면 돼. 그래서 채권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거의 또 안 빠지고 나와. 지문 자체가. 어차피 이것도 수용에 관한 문제잖아. 그럼 수용 문제 나올 때 통째로 문제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통째로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수용 방지 전체에 대한 흐름에다가 요 지문 한두 개씩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보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토지상환 채권 발행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그 질권의 대항력 거기까지 쭉 한번 읽으시면 돼. 요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선수금 그 말은 선수금은 쉽게 무슨 돈이야? 미리 그 말이잖아. 미리 받는 돈 그게 선수금이야. 그래서 선수금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배우실 건 없어. 어차피 5월 달에 요약지만 간단하게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장에 넘기면 원형지라는 말 나와. 원형지가 있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가 나올까? 6번에 조성토지가 나와. 그래서 원형지가 훨씬 어려워 시험 문제가. 그래서 원형지는 5월 달에 요약집에서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 뜻만 이해봐. 원형지하고 조성토지는 그 사업하기 전에 토지가 뭐야? 그렇지 원래 형태. 그래서 원형지야. 근데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조성토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조성토지 쪽만 먼저. 자, 조성토지 공급하면 자 3번에 공급 방법 체크하고. 어차피 조성토지 나오면 공급 방법이 기본 문제 나와. 자, 공급 방법 원칙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법. 경쟁 입찰 방법이 뭘까? 최고 가격. 최고 가격을 낙찰자로 하는 방식이지. 자, 10명이 경쟁 붙었어. 그럼 10명 중에 뭐 한 사람? 가장 높은 가격 쓴 사람. 그게 낙찰자 되는 방법. 그게 경쟁 입찰이야. 근데 예외로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수의계약과 추첨이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순서는 수의계약인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빈도상 추첨이 먼저 나와. 그래서 추첨으로 먼저 보시면 돼. 그러면 추첨이라는 것은 바로 세 가지를 말해. 추첨은 자 1번 박스 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야.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항상 얼마? 85를 말해. 85. 그래서 85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자 2번에 공공택지. 3번은 자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와 공장 용지야. 요 세 가지는 항상 뭐로 한다? 추첨이야. 그럼 세 가지 외의 방법 나오거든. 모두 수의계약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투기는 못 한다고 그랬지. 근데 투기는 못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 투자는 가능해. 투자. 투자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이네. 자, 330이하에 뭐 받을 수 있어? 단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신청하면 어떻게 뺑뺑이 돌려서 당첨되면 되잖아. 특히 지금 이렇게 주는 게 전부 실제로는 어디하고 관련돼 있나요? LH야. 신도시 만드는 주체가 어디야? LH야. 토지공사.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돈 갖고 있는데 어디 투자하기 힘들잖아. 그럼 어디 가냐면 이 토지공사 보라는 얘기야. 토지공사. 혹시 합격하시면 이제 오늘 하지 말고 합격하면 LH를 쳐. 인터넷에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와. 거기 보면 분양 정보, 뭐 상가 정보 이런 게 쭉 떠.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보기 싫으면 분양 정보 쪽에 가면 알림이 신청이 있어. 알림이 신청. 그 신청해 놓잖아. 나는 상가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 상가 딱 체크하고 알림이 신청하고 딱 해놓으면 대한민국 어디서 상가 분양한다 이거 다 내한테 연락 와. 어디에서 한 거는? 토지공사. 그럼 토지공사 땅 사면 손해 있어 없어? 절대 손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거든 어디에다? LH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중에 돈은 있는데 요즘에 돈 어디 아무 데 투자 못 하잖아. 그럴 때 여기 가면 뭐 택지 따로 나와. 그럼 택지도 분양받을 수 있고 해. 요런 거 방금 330 이하에 뭐 단독주 지분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 요거 받았다 싶으면 한 기본으로 3배는 뛰잖아. 요즘에 이율 얼마밖에 안 되는데 3배씩 뛰는데 얼마나 좋아. 이거 준 로또라고 그러잖아. 준 로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지을 사람들 어떻게 공장 용지 받을 수 있잖아. 얼마까지? 330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독 100평이야. 100평. 도심에서 땅 100평이면 엄청 큰 땅이야. 요런 걸 지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만들면은 그 상가 건물 지어지잖아. 근데 보통 1층, 2층 상가 쓰고 3층에 나와가지고 주인집 살게 만들잖아. 그런 게 이런 게 받은 거야. 요런 거 사시면 돼. 그러니까 돈 투자할 때 있으면 나중에 LH다가 사시면 돼. 거기 지금은 하지 말고 지금 가서 할 시간 없어. 지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봐봐. 1번도 참고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신도시 만들면 대형 건설회사들은 다 참여를 하거든. 근데 지방 업체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잖아. 그때 요 1번 쓰면 돼. 1번이 뭐야? 85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뭐 1000세대, 1500세대 이거 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거기 신청해서 어떻게 하면 돼? 당첨되면 그런 거 지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하지 말고 여러분은 못 하잖아. 여러분 면허 없지. 건설은 면허 없잖아. 못 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 330이야. 단독이나 공장. 내 공장 안 써도 받아놓으면 되잖아. 받았다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야. 1번은 누가 하고? 소형 건설업체들이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신도시에 가면 이름이 조그마한 지방 건설업체 참여돼 있잖아. 요렇게 해서 참여한 거야. 이런 거를 알아라는 얘기지. 공부하면서도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공부해야 돼. 중개를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은 따로 보실 건 없어. 그냥 세 가지에 해당 없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격평가. 가격평가는 뭘로 해? 감정가격이야. 그 다음에 학교 용지 등의 가격은 특례를 준다고 그랬네. 자, 다음 장 넘겨봐요. 첫 줄에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보다 어떻게? 이하로 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말은 학교 같은 용지는 공급받을 때 비싸게 받아? 아주 저렴하게 받아? 아주 저렴하게 받아. 어차피 감정가격이라는 게 우리 일반 거래가보다 훨씬 낮잖아. 그걸로 가격이 결정이 돼. 그런데 학교나 이런 것들은 항상 더 저렴하게 공급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가면 공공시설 귀속 문제를 배워. 그러면 종래하고 자, 새로운 쪽하고 값을 비교하면 현재 상태는 어디가 더 비싸? 종래가 훨씬 비싼 거야. 새로 받은 거는 싸게 받았잖아. 싸게 받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비싼 땅이야. 그게. 그런 걸 나중에 공공시설 귀속할 때 이런 말들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수용 방식은 우선 이번 달 과정은 거기까지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조금 이제 솔직히 저거 끄자고 저 뒤에 거. 날씨가 추워서 이제 틀었으면 마지막 시간은 꺼줘야 해야지. 안 껐어. 요가 있으면 다 느껴. 자, 환지 방식. 자, 우리 환지 방식의 개요는 항상 무슨 토지 쪽에서? 종전 토지 쪽에서 어디로? 새로운 토지로. 그 새로운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환지라고 그래.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할까요? 재작년인가? 여름이야, 여름. 여름이니까 뭘 틀었을까? 에어컨을 틀었어. 근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잘못 눌러갖고 난방을 틀어놨어. 난방을. 그러니까 시원해진 게 아니라 뭐야? 계속 더워진 거야. 그러니까 온도를 계속 더 높인 거야. 높이니까 어떻게 돼? 난방은 더 세게 나오겠지? 그래갖고 그때 찜방에서 우리 공부한 적도 있어. 한번 잘못 눌러서. 그러니까 잘 보고 누르셔야 돼. 아까 껐다고 껐는데 안 꺼질 수도 있어. 자, 그럼 종전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오는 걸 환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환지라는 말이 토지 교환된 거지.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바꿔졌다. 이거를 환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때 종전의 토지는 지목이 주로 뭐로 돼 있어? 전, 답, 임야, 또 뭐 쉽게 말해 잡종지 이런 것들 많아. 이런 쪽에서 사업이 진행돼. 왜 그러냐면 이건 지가가 낮아.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쉬워. 여기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수용을 해도 건물 비용이 안 드니까 땅값을 적게 수용해. 그래서 이런 쪽에 사업을 해. 그래서 이제 저 새로운 토지 환지로 줄 때는 뭘로 주는 거야?
요렇게 주는 걸 환지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전답, 임야 요런 거에 소유자들이 나중에 뭘로 대지라는 지목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환지 방식. 수용은 어떻게 했고 그냥 땅 통째로 뺏어다가 사업하는 거고 요거는 땅을 교화지주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때 종전 토지가 요렇게 갈 때 권리 변동 있어 없어? 권리 변동 없어. 권리 변동 없이 그대로 옮겨가는 방식이야. 단 지목이 뭐에서 뭐로? 전답임야 쪽에서 뭐로? 대지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드시 이때 대지라는 말이 나오면 따로 설명 없어도 뭐부터? 도로부터 이런 곳이 확보됐다 이렇게 봐야 돼. 자, 전답임야가 신도시가 되려면 뭐부터? 도로부터 만들 거 아니야. 도로. 그럼 도로가 만들어져야 옆에 땅이 뭐로 바뀌어? 대지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지 그러면 이미 뭐가? 도로 등의 시설이 확보됐다. 그때 옆에 주는 땅이 뭐다? 대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자, 나올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지. 맨 처음에 무슨 계획? 환지 계획 만들어. 두 번째는 환지 예정지 지정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환지 처분이야. 그 세 가지를 배우는 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야. 그래서 실제 수용 방식보다 훨씬 많아 내용이. 그리고 내용도 훨씬 복잡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수용 방식이 없는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은 환지에서 5개 나오지.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어. 그때는 왜? 모든 부분이 다 나오니까 쉽게 나왔다는 얘기지. 지금은 환지에서 만약 한 문제 나오잖아. 그럼 어려워. 왜? 이것저것 막 온통 다 섞어서 내놓으니까. 일단 순서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게 환지 계획이야. 환지 계획. 그럼 환지 계획은 요거 누가 작성하느냐? 작성은 누구? 시행자지. 이때는 시행자를 누구누구로 구분해야 돼? 행정청하고 비행정청.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야. 수용에서는 시행자 그럼 뭐 공공민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 돼. 근데 환지에서는 시행자 그럼 뭐 행정, 비행정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두 번째로 인가권자.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 자, 줄여서 쓰면 그냥 시장 등 그래.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말들이 나와. 이런 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어. 시험에서는. 자, 이건 제주도만 해당될 거 아니야. 제주도. 제주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도지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시, 군, 구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누구한테 인가받아? 구청장. 그 다음에 시나 구는 시장이나 군수야. 그러면 창원시는 누구한테 받아? 창원시장. 함안군은 함안군수가 인가권자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공부하는 거지. 도시개발법은 행정청 이름이 딱 2개 나와. 뭐로 나오면 지정권자, 시장 딱 2개 나와. 그럼 시장이 유일하게 인가권 그럼 뭐야? 요거 한 번이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누구야? 지정권자야.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 이제 그걸 구분하고 들어가면 돼. 도시개발법 행정청 그럼 전부 누구? 지정권자 이렇게 쓰면 돼. 근데 환지계획 인가에 대해서만 누구? 시장 등 여기 한 번만 딱 예외야. 그러니까 시험장 2개 딱 알고 들어가면 요 법은 다 맞출 수 있어. 행정청은. 그래서 일단 시장 등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요 인가권자가 행정청의 가장 하급 기관이거든. 그럴 때는 행정청끼리는 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행정청은 본인이 작성해서 바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인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결정하면 돼. 그럼 비행정청만 여기다 뭐 한다? 인가 신청하는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온 걸로 하나 해드릴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 그 말이야. 시행자 그러면 누구야? 2명을 말하는 거지. 2명. 그러니까 2명 인가 받아라 그 말은 틀렸다 그 말이야. 그럼 인가 나오려면 누구? 비행정청 시행 이렇게 나와야 인가가 맞아.
그래서 시험장 가서 시행자 나왔는데 요 시행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누구로 행정 비행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인가 받으라 그럴 때는 누구라고 하셨어? 행정청 아닌 시행자. 여러분 시험지문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냥 비행정청 이렇게 말하지만 시험장 가면 행정청 아닌 시행자만 뭐 받는다? 인가 받는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 세 번째, 인가나 결정사실, 인가나 결정사실에 대해서 뭐가 없다? 공고나 고시 규정이 없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인가라는 말을 배우면 뒤에 뭐 나와? 고시 꼭 알려줘야 돼. 여기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 이게 중요해. 시험장 가서 인가한 경우 공고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안 알려줘. 여기는. 요거는 환지 계획은 뭐 하려고 만든 계획이야? 환지 처분하려고 만든 거거든. 그럼 무슨 처분할 때만? 환지 처분할 때만 알리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 문제를 배우게 돼. 환지 계획은 인가해도 공고 안 해.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까? 인가 결정 왜 써놨을까? 요거잖아. 자, 행정청은 본인이 뭐 했고? 결정. 그러니까 행정청이 결정해도 공고고시 안 한다 그 말이고, 비행정청은 뭐 받아도 인가 받아도 공고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름도 두 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구분할 때 행정청은 작성해서 뭐 하고 결정하고, 비행정청은 작성하면 뭐 받고 인가 받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도 그렇게 나와. 네 번째, 작성 기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은 요 작성 기준에서 많이 나오죠. 작성 기준 원칙. 그러면 원칙은 항상 뭐 하기 위해서?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이게 원칙이야. 뭐 하려고?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왜 만드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환지 지정하려고.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몇 개 항목? 7개 항목을 적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7개 항목을 주의할 게 뭐냐? 자, 먼저 위치, 지목, 면적하고 다시 나오는 게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렇게 해서 7개를 2개로 나누게 돼. 그래서 요 3개를 기준했을 때 요걸 우리는 면적주의라고 그래. 요 4개를 기준하게 되면 평가주의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2개를 지금 합한 거잖아요. 7개 쓰겠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거 7개 항목을 적용한다를 무슨 주의라 그래? 절충주의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자, 뭐하고 뭐가 합해진? 면적과 평가주의가 합해진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절충주의를 쓰는 이유는 뭐를 안 하려고? 청산을 안 하기 위한 거야. 혹시 이름을 좀 구분해 볼까요? 보상금, 청산금 이런 말. 자, 무슨 방식은? 수용 방식에서 돈을 받으면 보상금이다 이렇게 말해. 앞에 뭐를 줄인 거죠? 손실보상금. 줄여서 그냥 보상금 그래. 그 다음에 환지에서는 돈을 받았을 때는 보상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청산금. 이렇게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도 돈 받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보상 받은 게 아니라 뭐 받은 거야? 청산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7개 항목을 적용한다. 그 말은 뭐 안 하려고? 청산을 안 하려고 7개 항목을 기준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무슨 환지라고 불러? 적응환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법률상에는 없는 용어들이야 이게. 이거는 학문적인 개념이야. 학문적 개념. 적응환지다, 절충주의다 이런 건 법조문상에는 없어. 이게 학문상에. 우리가 예전부터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니까 법 만들기 전에 학문상에 제도가 있지. 이런 말을 어디서 가면 또 배우지. 부동산에 가면 뭐 토지정책 시간에 환지라는 말 이런 말 나오잖아. 그걸 다 써먹는 지문이 그게 학문상에서 나온 제도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없더라도 7개 항목 그냥 써진 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구분하면 그거를 면적과
평가주의로 구분하고 합한 걸 무슨 주의? 절충주의. 절충주의를 쓴다 하면 뭐 안 하려고? 청산 안 하기 위해서야. 그럼 청산하는 게 여러분한테 좋아 안 좋아? 여러분이나 시행자나 돈 문제 걸리면 어려워. 왜? 시행자는 적게 준다. 여러분은 많이 내라.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붙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받은 환지를 무슨 환지다? 적응 환지다. 이렇게 불러줘. 자, 예배를 여기다 옮겨서 할게요. 그럼 예외라는 말은 요 두 가지가 원칙이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요게 원칙이야 지금. 그런데 원칙은 환지 지정인데 환지를 지정을 안 하기로 했다. 이게 뭐야? 예외 그 말이겠지? 그 다음에 환지는 지정하기로 했는데 몇 개 항목을? 7개 항목을 적용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외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항상 이해하려면 책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책에는 이런 말이 없어. 이미 환지 계획은 뭐 하려고? 환지 지정할 이런 말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 환지 지정하려고 몇 개? 7개. 이 두 개를 맞추는 게 뭐? 원칙이야. 근데 지정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예외. 지정은 하기로 했는데 몇 개를? 7개를 적용을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예외야. 그럼 예외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 청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예외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여기에 예외 규정으로는 크게 5개인데 우린 종류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6개로 써볼게요.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자, 요게 예외야.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는 과소 토지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역시 예외. 세 번째는 증환지, 감환지 하기로 했다. 역시 예외. 아까는 면적도 어떻게 하라? 맞춰줘라. 근데 더 주기로 했다. 덜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다? 예외다 그 말이야. 네 번째 무슨 환지? 입체환지. 그러면 입체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디서 쓰셨지? 입체. 건폐율하고 용적률 배울 때 건폐율은 평면적이다. 용적률은 입체적이다. 입체가 뭐야? 높이. 그러면 땅이 높아져? 건물이 높아져? 건물로 주는 환지다. 그 말이겠네. 건물로 주는 환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성 기준을 크게 2개로 보면은 무슨 환지가 있고 평면 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입체 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를 뭘로 주는 거? 새로운 토지로. 그냥 토지에서 토지로 주는 건 뭐? 평면. 토지를 뭘로? 건물로 주는 건 입체 환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작성할 때 크게 환지 계획은 무슨 환지 무슨 환지로 구분한다? 평면과 입체 환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3년 전 시험 문제지 이게? 이걸 딱 간단하게 한 문제 물은 거야. 다음 이제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뭐하고 뭐다? 이렇게 해서 물었어. 요거하고 요게 작성 기준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입체 환지고 나머지는 전부 뭐다? 평면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5번째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자 예외가 적용된다. 마지막 6번째가 채비지하고 보류지라는 이 6가지를 우리는 환지계획 작성의 예외다 이렇게 말해. 이름 외우다 돼. 내용이 중요한 게 이 이름만 갖고 시험 문제 찾으면 돼. 근데 6가지인데 실제는 5개야. 요 2개는 1개, 1개 원래가. 원래 이거는 조문회가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이렇게 돼 있어. 뭐 때문에? 면적 때문에 생기는 환지란 이야기야. 그럼 요 면적이 뭐냐? 지난주에 배웠던 토지 분할 혹시 기억나? 토지 분할. 그때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있었지? 그 면적이야. 그 면적보다 자, 그 면적에 조금 부족해. 그럼 뭐 해줘? 더 해줘. 그러면 더 해줄 때는 면적이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 땅에서 좀 띄어다가 주는 거지. 띄니까 뭐야? 감환지. 그러니까 감하고 증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어느 한쪽이 증환지 된다. 그럼 어느 쪽에서 땅 많은 쪽은 한쪽은 줄어들게 되지. 그럼 띄어다가 주는 거니까 증환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너무 많이 부족해.
그럼 너무 많이 부족하면 뭐 못해줘? 증환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환지 부지정. 그래서 나온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면적이란 말도 항상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 면적보다 조금 부족해. 그럼 뭐 해줘? 증환지. 증환지 하려면 어디에서 증환해? 많은 땅에서 좀 띄어다가 증환제. 그래서 감환지. 근데 너무 적은 땅은 뭐를 못하게 돼? 증환을 못하면 그냥 환지 부지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건 이름만 이제 지금 공부해도 알 수가 있어. 자, 그때 6가지 중에 요게 뭐가 필요한 경우? 동의가 필요한 경우야. 그러면 나머지 2번부터 요 6번까지는 동의 받을 일은 없어. 근데 요 2번부터 6번 내용에다가 동의 받아서 하라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하고 찾아내야 돼. 동의라는 말로 공부해야 돼. 동의로. 그럼 여기서 말한 동의는 누구하고 누구? 소유자와 임차권자의 동의를 다 필요로 해. 소유자뿐 아니라 누구? 임차권. 요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나 임차권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하고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동의 없이 한다. 그 말은 누가 하는 거야? 시행자 직권으로.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고 시행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조금 부족해. 그럼 증환지 하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냥 시행자가 알아서 증환지 해줘. 여러분 땅이 너무 적어. 그러면 증환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환지 부지정할 때 여러분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구분해야 돼. 그래서 동의 있다 없다 반드시 구분하고 1번부터 요 3번까지야. 여기는 항상 뭐가 필요하고 청산이 필요하지. 왜 청산이 필요해? 환지 안 주기로 했어. 왜 그럼 땅 안 주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계산하지. 여러분이 증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내놔야지. 그래서 이 증환지를 부당이득이라고 말해. 받을 것보다 더 받았다 그 말이야. 여기는 손실보상이야. 근데 법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라 감환지 된 거니까 손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손실보상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요거는 청산 필요해. 그럼 입체환지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필요 없다? 청산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요걸로 답을 찾아내야 돼. 동의 있다 없다. 청산한다 안 한다 요걸로. 내용은 그대로 갖다 풀었으면 돼. 자, 뭐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아니면 뭐가? 내가 신청해서.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면 돼. 신청은 뭐야? 자의. 내가 스스로 신청한 거고. 요건 타의가 되는 거지.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지. 내가 환지 지정 안 하려고 한다. 어때? 그러겠지. 그럼 오케이 그러면 돼. 그럼 뭐야? 타의에서. 그래 동의야. 그래서 동의나 내가 직접 신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까 수용이 되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환지는 청산금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전답 임야니까 주로 뭐 하는 사람이야? 농사지었다지. 그런데 새로운 땅 주면 나는 집 짓고 사는데 그만 하지. 뭐 농사 지을 일이 없잖아. 그럼 생산성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나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땅 안 받겠다 신청하는 거야. 그럼 뭐 나와? 요놈이 나오겠지. 그 요놈 갖고 어떻게 하면 돼? 인근 주변에 가서 또 전답 사면 되는 거지. 사서 가서 뭐 하면 돼? 계속 농사 짓는 거지. 그럴 때는 뭐 한다? 신청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 동의가 소유자가 있었고 누가 있었으면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까지?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지문이야.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세 가지 설명했고 이제 입체환지는 요것만 구분하면 돼. 자, 원래 지금 과소 토지가 있는 거지. 그런데 원칙적으로 뭐 안 하려고? 청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과소 토지는 환지 부지정되면 뭐 하니까? 청산하니까. 그 과소 토지가 많을 때는 청산하다 보면 너무 신경 쓰이니까 그 과소 토지도 뭐 안 하려고? 청산 안 하려고 그 땅을 모아서 뭐를 지어서? 건물 지어서 나눠주는 방식. 그게 바로 입체환지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배우고 요 보류지는 문장 그대로 뭐야? 보류, 유보. 아직 뭐 안 하고 남겨놨지. 그래서 요게 나중에 뭐로 쓰는 땅?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땅이야. 그러니까 전답에다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그러려면 뭐가? 그런 땅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 그래? 보류지야. 근데 이 보류지는
누구의 땅이 남게 됐어? 자, 반대로 하지. 우리 소유자의 면적을 많이 줘, 적게 줘? 적게 주지. 왜 적게 줘? 정답이 뭐로? 대지로 바뀌니까 지가가 상승될 거 아니야. 그럼 상승된 부분만큼 적게 주는 거지. 그럼 적게 준 땅을 다 모아놓은 게 뭐가 돼? 보류지야. 그래서 그 땅을 갖고 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 용지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보류지야. 그러면 채비지는 그 보류지 중에 일부가 되겠지. 보류지 중에 일부야. 요거 누구한테 주는 거? 시행자. 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땅을 채비지 그래. 그러면 시행자는 그거 받아서 뭘로 쓰는 거야? 필요 경비로 충당.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모든 사업할 때 비용 부담은 누구 부담 원칙?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배우셨지? 바로 이 부분이야. 그게 바로 채비지야. 그 다음 요 청산을 미리 꼭 기억하셔야 돼. 청산금 확정 시기를 물으면 원칙 예배가 나와. 원칙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야. 항상 이 날이 소유권을 뭐하는 날? 취득한 날이야.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야 뭐 할 수 있어? 내가 더 받았건 덜 받았건 하겠지. 그래서 요때 여기다 증환지하고 감환지는 항상 청산 시점을 물으면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뭐 한다? 청산. 그러니까 시험에서 반대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청산하는 경우는 뭐하고 뭐? 증환지 감환지야. 그럼 여기서 증가시켜줘도 아직 환지 계획으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 항상 여기서 됐을 때 이 효과가 무슨 처분이 돼야? 환지 처분이 돼야 효과가 나오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내가 그걸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예외가 여기다 이렇게 길게 쓸려야 되니까 예외는 환지 계획 인가 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청산하는 예외도 있다. 그러니까 요때보다는 어떻게 한다? 좀 미리 준다 그 말이겠지. 미리. 근데 요놈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 공고일까지 그러면 여기는 공고일이 무슨 날인데 다음 날 하루 차이잖아. 그럼 하루 차이 주는 건 의미가 없지. 요걸 주의하지. 환지계획 뭐 되면 인가되면 미리 돈 줄 수 있다. 요걸 주의해야 돼. 그럼 요때 주는 게 뭐냐? 환지 부지정이야. 환지 부지정된 토지는 어차피 공사가 끝나도 환지 받아 안 받아? 안 받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 돈 빨리 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 환지 부지정 두 가지가 뭐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무슨 토지?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은 항상 돈 미리 받는다. 기억하면 돼. 미리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미리 언제? 요걸로 통일해. 요거 기억하지 말고. 자, 환지 부지정 토지는 언제 돈 나온다? 환지 계획 인가되면 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 주면 의미 없어. 만약에 요때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 안 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 배우셨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무슨 방식은? 환지 방식은 뭐 필요하다? 동의 필요하다 그랬잖아. 요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개발계획에서 환지로 결정됐어. 환지 방식으로. 그럼 환지 방식 결정됐으면 여러분의 동의를 받을 거 아니야. 그때 동의 받을 때 만약에 환지 부지정된 토지는 이날 청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동의해 주면 돼, 안 돼? 안 해주면 되는 거야. 안 해주면 환지 방식 사업에 못해.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저기서 미리 동의 받도록 한 이유가 만약에 환지 부지정 이렇게 생각 날짜로 해봐. 환지 계획 인가는 2019년 6월 달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6월이야. 환지 처분 공고는 2030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적어놔서 예를 들어봐. 그럼 여러분 환지 부지정된데 이날 준다 그러면 땅도 안 받는데 이날까지 기다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하겠지. 그럼 이날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동의해 주면 되겠지. 그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동의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는 법조문상의 선택은 요 안에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동의 받을 때는 이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해 줘 안 해줘? 안 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요 놈으로 공부하셔야 돼. 오늘부터 이거 이렇게 뭐냐?
내가 환지 부지정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돈 언제 준다 이렇게 물으면 언제? 환지 계획 인가되면 돈 나온다 기억해야 돼. 그래야 내가 다음 주에 거기다 맞춰서 돈 나오면 이거 정지된다, 관리된다, 소멸된다 이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 다음 주에 설명을 못 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또 동해에 의한 환지 부지정 돈 언제 나와? 환지 계획 인가되면 돈 나온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다음 주에 그걸 쭉 설명하면 돈 미리 받았으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날로 계산하면 문제 자체가 안 풀어져. 요거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요게 다야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공부하실 거 없어 따로. 요것만 지문 알고 이해하시면 따로 여러분 책 안 읽고 다 문제 풀어내. 중요한 건 동의 있다 없다, 청산한다 안 한다, 청산 시점 물어봐. 요것만 있으면 환지 계획은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어. 요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읽으시는 방법밖에 없어. 왜냐하면 시험장 가서는 여러분이 그 문장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저거 알고서 읽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은 자 작성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2쪽 보면 작성 기준 원칙 나와 있죠. 찾았나요? 원칙의 그 항목까지 쭉 나와 있어. 그다음에 오른쪽에 기준의 특례가 나와 있잖아. 요게 안 맞아서 여기다 적어드린 거야. 여러분 책에는 그 특례가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 이게 그냥 지 마음대로 쓰다가 어떻게 막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와. 그러니까 순서를 저렇게 쭉 잡아줬으니까 저런 종류 있다 하고 그 종류에 맞춰서 여러분 읽으시면 돼.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동의 문제 나와 있고 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 나왔고 다음 장에 토지 면적 고려한 환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체 환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바로 5번이 4번이 잘못된 게 그거야. 4번에 입체 환지면 번호가 양괄호 4번 나오면 안 되겠지? 다른 번호로 나왔어야지. 입체 환지가 동그라미 1, 2, 3, 4 나가서 뭐 동그라미 번호 나오던가 어떻게 했어야지. 그래야 다음 장에 넘어가면 자 공공시설 용지가 바로 종류가 되는 거지. 거기 4번은 종류가 아니야. 그래서 4번이 이제 공공시설 용지가 되는 거고 채비지 등이 5번이 되겠지. 순서상으로는. 근데 우리는 아까 요거를 구분하다 보니까 요렇게 띄워놓으니까 6개가 됐다. 고지문이 된 거야. 요것도 또 책을 하나 고쳐보세요. 224쪽 맨 위에 2번. 토지면적 고려한 환지 해놓고 1번에 뭐라고만 돼 있어? 증환지 감환지밖에 없잖아. 거기에 뭐도 있어야 되는데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첫 둘째 줄 끝에 둘째 줄에 그 보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모아서 늘려서 환지를 정한다. 이게 뭐야? 증환지지. 그 다음에 밑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요거죠. 요게 뭐야?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야. 그게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뭐한다? 줄여서 그랬잖아. 이게 뭐야? 감환지겠지. 그러니까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에는 2개가 아니라 몇 개? 3개가 들어있는 거야. 3개가. 그것만 표시를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입체 환지도 그 밑에 동그라미 1번만 읽어. 동그라미 1번만. 동그라미 2번부터는 지금 여러분 볼 내용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가서 거기에 관련돼서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읽으실 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어디로 가냐면 229쪽으로 가. 229쪽. 그래서 229쪽이 환지 예정지형. 그 다음에가 환지 처분이 나오겠죠. 그런 거는 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해.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면 바로 주택법으로 넘어가. 주택법으로 다시. 아시겠지? 주택법이 끝나면 건축법으로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3, 4월 과정은 여기까지야. 건축법까지.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가야 도시정비법 해드릴 거야. 5월 달에. 왜 이제 5월 달에 하는지는 여러분 도시개발법을 그때쯤 하면 3번 들을 거니까 3번쯤 듣고 도시정비법 하면 이제 알아들으실 거야. 왜냐하면 도시정비법 환지 방식을 알아야 도시정비법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상 이달에는 주택법하고 어디까지? 건축법까지. 우리 건축법은 안 했죠 지난번에?
주택법 기본만 하고 끝냈으니까 이번에는 요걸 자세히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일단 환지 예정자하고 환지 처분도 예전처럼 자세하게 안 해줘. 요 정도로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한 번 정도만 간단하게 읽고 오시면 돼. 그냥 지난번에 필기된 거 있으면 그 필기된 거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편하겠지. 굳이 뭐 책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정리해 보시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